안녕하세요. 이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지셔닝 맵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획서를 보다 보면 포지셔닝 맵이 그려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구한 것일까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본인도 그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을 테고, 하지만 어떻게 그리는지 정확히 몰라서 직관적으로 대충 그려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수업을 마치시면 여러분들은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한 가지 방법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위치에 형성되는가입니다. A는 품질이 좋은 제품, B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 소비자의 마음속에 브랜드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처럼 수많은 브랜드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경우 일일이 그 특성을 기억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가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지셔닝 맵은 소비자들의 평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축으로 해서 2차원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닝 맵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편 식음료 업체의 소비자들의 지각도 포지셔닝 맵을 그린 것입니다. 가로축은 품질의 낮고 높음, 세로축은 가격의 높고 낮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가격이 높고 품질도 높은 그런 브랜드로 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는 가격은 크게 낮지 않은 반면에 품질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브랜드의 포지셔닝 맵입니다. 가로축은 효능, 효과의 좋고 나쁨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프리미엄 제품과 실용적 저가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생 로랑은 높은 가격에 효과도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고, 더 바디샵은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포지셔닝 맵입니다. 이 맵은 가격과 그리고 스타일을 축으로 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포르쉐는 높은 가격에 스포티한 스타일, 즉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렵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왼쪽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가의 보수적인 스타일, 그런 점잖은 스타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셔닝 맵에 가로축과 세로축, 즉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속성, 여기서는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속성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지셔닝 맵을 보시면 세로축은 가격으로 전과 동일하지만 가로축은 품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아우디라는 브랜드는 BMW보다 좀 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좋은 브랜드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차 기아는 저가의 저품질로 포지셔닝하고 있고요. 일본차 혼다하고 도요타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품질은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 맵을 그렸을 때 이 가격과 품질이 비례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직선상에 존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다는 뜻이고요. 이 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좀 높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즘 슈퍼볼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아가 좀 더 품질이 좋은 차, 기술력이 좋은 차로 우측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박진영이 나오는 TV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는 일종의 취업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목이 슈퍼 인턴인가 뭐 그랬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프로그램도 망했죠. 여기서 JYP가 인턴들에게 아티스트들의 포지셔닝 맵을 그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포지셔닝 맵의 한 축에 존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데요. 존중이라는 의미, 팬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이때 포지셔닝 맵을 그리라고 하면 한 축으로는 음악성, 한 축으로는 팬들과의 소통 이렇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통과 음악성을 축으로 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실력은 좋아도 잘 안 나타나는 뮤지션도 있고 실력보다는 인성이나 또는 예능에 많이 나와서 인기가 좋은 아티스트도 있으니까요. 이런 포지셔닝 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과 출신 JYP도 아는 포지셔닝 맵, 우린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죠. 자, 포지셔닝 맵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닝 맵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려야 합니다. 직관적인 위치 선정, 그런 거는 대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도,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여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축을 정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속성 또는 기획서에서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속성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격 축과 품질 축입니다. 포지셔닝 맵을 그리고 나면 브랜드의 경쟁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육포 제품이 있는데요. 이 육포 제품들의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육포 제품에 대한 2차 자료는 브랜드별로 가격, 칼로리, 지방, 나트륨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맛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포지셔닝 맵을 그린다고 하면 먼저 축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음식에 대한 포지셔닝 맵은 기본적인 축이 가격과 맛입니다. 엑셀을 이용하여 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있고요. 그리고 맛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나트륨 양 이렇게 표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포지셔닝 맵을 그렸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물은 저희가 나중에 갖게 될 결과물이기 때문에 치워 놓고요. 직접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삽입 메뉴에 가셔서 그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 분산형 차트에서 거품형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려야 될 버블 차트입니다. 제가 한 칸만 선택해서 그림을 선택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었죠. 이것들은 다 이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선택하셔서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빈 칸이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 일단 오보이 오베르토부터 추가를 해볼까요? 계열 이름 넣으시고요. 그
그 다음에 계열 X 값은요, X축은 우리가 뭐로 하기로 했었죠? 예, 맛으로 하기로 했었죠. 맛 넣으시고요. 그리고 Y 값은 가격으로 하기로 했었죠. 예, 가격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품의 크기는 보통은 뭐 점유율 같은 거 판매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나트륨 양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이 그림 하나가 얻게 됩니다. 물론 이 그림 하나에도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계열 이름이라고 쓰시고 Y 값이나 지선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데이터 선택하셔서 또 추가해 볼까요?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제품, 그리고 X 값은 맛, 그리고 가격은, 예,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랩을 추가하시고 데이터 랩을 서식하셔서 계열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예, 다시 또 데이터 선택하시고, 예, 좀 해야 될 일이 많죠. 예, 이렇게 10개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좀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방법이 많이 귀찮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10개를 모두 그림을 얻게 됐습니다. 예, 이 그림들에 대해서 다 각자 데이터 랩을 추가해 주시고요. 데이터 랩을 추가한 다음에 그 레이블 서식 다 바꿔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버블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바꿔서 계열 이름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겠죠, 이제. 예, 그리고 이 가로축, 세로축, 이 축을 좀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한 2.7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한 0.2 정도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쪽 축서식을 보시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1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얻어지겠죠. 예, 예, 그리고 적당한 값,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그 평균은 5.5 정도 되니까요. 요 평균 되는 곳에다가 축을 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입가셔서 도형에서, 예, 5.5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축을 이렇게 저희가 그리겠고요. 그리고 또 평균이 이 정도 될까요? 예, 이 정도 해서 축을 그리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예. 예,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축 제목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이요 같은 것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육포들의 그런 포지셔닝 맵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높으면 맛
맛도 좋아야 되겠죠. 예, 가격이 높으면 맛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낮으면 맛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비례관계냐면 이러한 비례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낮은 가격에도 맛이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어떤 거죠? 맛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높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요. 이거 오가닉 제품이죠. 유기농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유기농 제품은 맛은 좀 없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국 육포 제품들의 포지셔닝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 맵을 그리고 나면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할 텐데요.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까지 모두 더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포지셔닝 맵에서는 낮은 나트륨 함유량과 유통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이 낮고 맛이 좋은 제품들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매장 제품이었습니다. 세븐셀렉트가 비싼 이유는 편의점에서 소포장으로 파는 제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맛이 떨어지는 트레이드 조스 같은 경우는 나트륨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량이 적은 것들이 맛이 좀 적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걸 종합하면 오보이나 퍼시픽 골드는 소포장 제품을 출시해서 가격이 좀 높아져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이 조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개념으로 나트륨량을 조금 높여서 맛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빈칸으로 이동을 위한 어떤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스마트폰에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스마트폰 브랜드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이용하여 포지셔닝 맵을 그려봅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형태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응답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삼성, 애플, LG, 화웨이, 샤오미 5개 브랜드에 대한 가격 평가와 5개 브랜드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5명한테 얻게 되었고요. 그것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 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의 한 부분을 삽입에 가셔서 분산형 차트에 거품형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동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그림을 일단 지워야 된다 그랬었죠. 마우스 우측 버튼 팝업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고요. 다 제거하신 다음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먼저 삼성 브랜드 이름 추가하시고요. X값은 X축은 기술력, Y는 가격을 보통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술력 값을 넣게 되고요. 이 Y 값에다가는 가격을 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품 크기에는 점유율 같은 판매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이번엔 애플 기술력 값 그리고 가격 그리고 거품 크기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계열 이름 나머지는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걸 이동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 완성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그림을 기획서 같은 데다 넣지는 않죠. 보통은 이렇게 크기만을 정한 다음에 이 크기에 맞게 로고를 따와서 이것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겠죠. 가격이 높고 기술력도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가격이 낮지만 기술력도 낮다고 평가되는 브랜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 세 번째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서 커피숍의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얻는 단계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 맵을 그리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셀에 사람들에게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모두 61명한테 최근에 이용한 카페가 어딘지를 물어봤고요. 그 카페의 커피 맛 만족도를 물어봤고, 가격 만족도, 실내 분위기 만족도, 접근의 편리성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만족도, 브랜드 만족도 등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5점, 4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1점은 매우 불만족서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 이렇게 리커트 스케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한 것은 2019년 11월 12일서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 내에 있는 망고6나 학교 앞에 있는 공차 등이 좀 많이 답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로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겠죠. 표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스타벅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커피 만족도가 평균 몇 점인지, 투썸 플레이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커피맛 만족도는 평균 몇 점인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드는데 가장 유용한 피벗 테이블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우측에 최근 이용 카페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행위 최근 이용 카페고요. 그리고 거기에 커피 맛하고 커피 가격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값이 이렇게 시그마 값에 들어가 있고요. 공차에 대한 커피맛 만족도는 합계가 54란 뜻입니다. 가격의 만족도는 합계가 44요. 근데 이 합계 점수만 갖고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합계는 지금 공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이용한 적이 많으면 이 합계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드를 설정하는 것이 있고요. 합계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가격도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줄을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서 이렇게 자릿수를 조정하면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저희가 피벗 테이블 상태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밑에다가 복사를 하시고 나서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지셔닝 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가셔서 분산형 차트 그리고 거품형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데이터 선택 다 제거하시고요. 추가하셔서 공차. 자, X축은 맛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맛. 그리고 Y축은 보통 가격이었죠. 그래서 가격 넣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열 거품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열 거품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벗 테이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이용 카페를
이 시그마 값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근 이용 카페의 빈도수가 여기 더해지게 됩니다. 이 빈도수를 우리가 이 버블의 크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 선택 들어오셔서 공차, X값, 만족도, Y값, 가격 만족도, 거품 크기, 사람들의 점유율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셔서 계열 이름 넣으시고 Y나 지시선은 해제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X축 같은 경우에는 맛에 대한 만족도는 3.93 그리고 가격의 만족도는 3.6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평균 값에 따라서 X축, Y축을 그어주면 됩니다. 예,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축을 좀 조정을 해서요. 한 2.5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축 서식해서 최소값 2.5 예, 그리고 최대값은 예, 5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 축은 최소값이 한 2.3 정도 하시고 최대값은 5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이러한 형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쭉 만들어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맛을 X축으로 하고 가격을 Y축으로 했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하고 가격 말고도 직원의 친절성이라든가 편리성 또는 브랜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X축, Y축으로 이러한 포지셔닝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X축, Y축으로 해서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포지셔닝 맵을 하나 그려서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것이 이번 주의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